정규 테스트네. 깜짝 놀랐잖아. 어쩐지 이상하더라. 여기있지. 대체로 근데 다 잘 봤어요. 대체로 다 잘 봤는데, 여기 앞 페이지에서는 뭐 다 괜찮았고, 그 앞 페이지에서 틀린 사람 없죠? 갈래의 특징을 묻는 문제였잖아요. 1번은. 그래서 수필의 특징을 골라주면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뭐 어려운 문제가 없었어가지고, 냈다. 됐다. 그러고, 그 5번 볼까? 매화 언제 펴? 늦겨울 초봄에 피는 게 매화예요. 근데 사실 이 시랑 매화가 언제 피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화의 개화 시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주제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기 보면 추위를 이겨내고 제일 먼저 꽃을 피우는 매화의 모습에서 인내심을 느꼈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상하네. 아무튼 주제랑은 상관이 없어요. 이게 주제랑 상관없는 거예요. 주제랑 전혀 상관이 없음. 이를 봄에 피든 언제 피든. 다만 뒤에 문제에 보면은 가을에 핀다라고 나오거든요. 어딨냐? 이제 7번에 보면 윗글의 계절적 배경은 매화가 피는 가을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가을에 피는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지. 뭐 초겨울, 아니 초봄, 아니면 늦겨울에 피는 꽃이에요. 추울 때 피는 꽃. 그럼 가을에 피는 꽃은 뭐야? 사군자 중에. 사군자 중에 안초. 국화예요, 국화. 가을에 피는 꽃은 너네 중3 맞지? 중3 맞는 거지? 그리고 이제 요거 있잖아요. 역설적 표현 말고 심상. 심상이랑 관련해서 또 학교 선생님이 그냥 후각적 심상이라고 알려주셨대. 그래서 그냥 후각적 심상으로 실제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면 후각적 심상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어딨냐? 그 심상 문제. 심상 문제 몇 번이에요? 아, 22번이구나. 근데 이제 촉각의 후각화, 네. 후각적 심상이라고 했으니까 후각적 심상을 찾아주면 돼요. 물론 여기에는 후각적 심상이 아예 안 나와 있지만, 이거는 공감각적 심상이지만, 우리는 후각적 심상도 찾아줘야 되는 거. 됐죠?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이번 주는 상처가 더 꽃이다 밖에 시험을 안 봤기 때문에 문제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오늘 노세 두 마리 다 진도 나가고 나면은 테스트는 누적인 거 알죠? 범위 누적. 범위 누적이니까 다음 주에는 이것도 공부해오고 노세 두 마리도 공부해오면 되는 거. 너네 서술형 안 나오지? 다 객관식이지. 됐어? 혹시 뭔가 또 질문이 있는 친구들은 이따가 쉬는 시간에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정말. 그리고 이제 요거. 얘들아, 관이 갓이야, 갓. 알겠지? 체온을 수식해주는 게 뭐야? 체온을 수식해주는 품사가 뭐야? 관형사지. 그 관형사의 관자도 갓이야, 갓. 형태의 갓을 씌우다라는 품사예요. 알았으면 됐어. 생각나줘야지, 그지? 왜 이렇게 다들 채점을 안 했어?
어? 채점하고 오답하기까지 해야지. 얘는 평가 올리기가 괜찮아. 선생님 뽑아주면. 그래서 오늘 하고 가면 돼. 알겠지? 아, 다음 숙제 때 지원 안 돼. 안 돼. 제가 야, 이 내신 안내문이 몇 주 전부터 계속 올라가 있었는데, 아, 근데 빨리 왔지. 여기 있어. 얘네 둘은 홍익 있는 거 같았잖아. 보내는 거 잘. 이거 하기 쉽지 않아. 신청 한복판에 있는데. 뭐 엄마한테 전화 드릴게. 오늘 배달 나가서. 시켰는데 안 와가지고 이거 어쩔 수 없는 아니, 미리 샀어야지. 미리부터 공지가 계속 나갔잖아, 얘들아. 그치? 주인도 알았어. 이걸 왜 줘? 말문 정해서 거기 뭐야? 작년에 너는 이거 할 때 줬어? 동혁쌤이? 미래인 이거 출판사? 안 줬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자, 책 쳐, 얘들아. 아, 이제 노새 두 마리랑 달려볼까? 자, 너무 길어, 너무 길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발단까지 했었거든요. 전개할 차례. 학교에서 진도 나가고 있지? 노새 두 마리. 다 했어? 오. 이제 어디 나가, 그러면? 아, 훈민가? 훈민가 하는구나. 아, 진짜? 전개. 훈민가 혹시 뭐 나눠줬어? 아, 오케이. 그래서 38페이지 펴세요, 38페이지. 내신별만 38페이지 펴세요. 발단까지 했고, 발단의 내용은 구동내와 새동내의 차이점에 대한 소개가 주로 나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구동내 아이들이 어떻고, 새동내 아이들이 어떻다라는 내용까지 했어요. 오늘은 전개부터 다시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사건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 발단 전개 미키 절정 결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알고 있어야 시험 문제에 이 부분이 나왔을 때 어떤 부분인지를 알 수 있어요. 얘네가 지금, 여기 봐봐. 우리 집에 노새가 들어온 것은 2년 전이었다. 과거 해석이 나오잖아. 만약에 이제 주어진 질문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라고 한다면 나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과거 해상이 나온다는 건 역순행적 구성이 섞여서 나온다라는 것까지. 그래서 이제 노지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내용을 우리한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러면 뭘 부렸었냐면 말을 부렸대요. 근데 사실 이제 이것만 봐도 이때의 시대적인 배경이 대충 언제쯤인지를 사실 알 수 있죠. 앞에 부분도 그렇고 여기 부분도 그렇고. 너는 요즘에 말 타고 다니는 사람 본 적 있어? 진짜? 아, 제주도 말고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말 타고 다니는 사람 본 적 있어? 근데 멧돼지를 타고 다니지 않지? 너 멧돼지 타봤어? 타봤으면 인정. 멧돼지 너 타봤잖아.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노세와 바꾸지 않겠느냐고 처음에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싫으면 웃돈을 조금 얹어주고라도 바꿔주겠다는 것이다. 이 말을 잘 알아야 되는데 돈을 주고서라도 노세와 말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건 노세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 이유가 나오겠지. 노세가 왜 가치가 없었는지.
한 3년 가까이 말을 부려온 아버지는 막상 놓기가 싫은 모양이었으나 여기서 이제 사실 여기서도 아버지의 성격이 드러나거든요. 아버지는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이게 이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대로 한몫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말과 노새를 교체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까닭이 있어요. 그 말이 눈이 자주 짓무르고 뒷다리 복사뼈 근처에들 상처가 가시지 않는 잔병치레가 잦은 터라 두 번째 말을 걸어왔을 때 그러자고 응낙해버렸다.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상태가 안 좋았대요. 이게 말과 노새를 교환하게 된 까닭이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집에 노새가 왔어요.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큰형은 그래도 말이 낫잖아. 그까짓 노새가 무슨 힘을 쓰겠느냐고 바꾸지 말자고 했으나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냐면 반대.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노새는 힘을 잘 못 쓸 것 같아. 노새는 무거운 연탄 배달 마차를 잘 끌 수 없으니까 이제 다들 반대를 한 거죠. 연탄 배달 자체가 이 가족한테 생계 수단이었으니까. 자, 노새를 한 번 보고 온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길로 노새와 말을 맞바꿔 왔다. 아닌 게 아니라 노새는 힘이 하나도 없어 보였다. 가족들이 반대한 이유겠지. 보기에도 비리비리한 게 약하디 약하게만 보였다. 할머니나 어머니 그리고 큰형은 그것 보라고. 이게 어떻게 그 무거운 연탄짐을 나르겠느냐고 빈정댔는데 가족들이 전부 다 아버지의 결정을 불만스럽게 여겼죠. 빈정댔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도 아버지는 가타부타 말이 없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말이 없구나. 노새를 우리로 끌고 가 우선 솔질부터 시작했다. 자, 말이 우리이지 그것은 방과 바로 이따 아이는 처마를 조금 더 달아낸 곳이 있었다. 왜? 과묵한! 안 보이나 안 보이나! 과묵한. 다시 써줄 수 있지, 근데, 그지? 보여, 이제? 잘 보여? 알겠어.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 옆에 바로 노새가 자는 공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집이 넓었다면 그렇게 안 했겠지. 어려운 경제적 형편 때문에 마구간이라고 하는 게 없었다는 거야. 마구간이 뭔지는 알지? 마구간이 따로 없음. 아니 이거보다 글씨 너 공역쌤 글씨는 어떻게 알아봤어 그러면? 어? 배워가지고. 네, 거의 완전 다. 물려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 집에는 항상 말 오줌 냄새가 똥 냄새가 가실 날이 없었다. 그뿐 아니라 그 우리의 바로 옆방이 내가 할머니나 큰형과 함께 자는 방이었으므로 이것도 사실은 봐봐. 내 방이 따로 있었어 없었어? 내 방이 따로 없고 나는 큰형이랑 자거나 할머니랑 같이 자는 거야. 일단 할머니랑 같이 산다라고 하는 설정 자체도 옛날인 걸 더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잠결에도 노새가 앉았다 일어나는 소리, 히잉거리는 소리, 방귀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다. 어쨌거나 이 노새가 들어오면서 그 뒤치닥거리는 주로 내가 맡게 되었다. 왜 그러나 봤더니 그 뒤에는 큰형도 더하러 돌봐주기는 했으나 큰형마저 군대에 들어가고 난 뒤부터는 나에게 전적으로 그 일이 맡겨졌다. 그 일이 뭐냐면 노새를 안녕하세요. 이거 그들은 후드티가 이거 문제 소설이에요. 앞에서 지난주에 시대적인 배경 했어. 시대적인 배경 말고 이게 만들어 진짜 만들어. 아, 창작 시기가 언제냐고? 몰라? 이게 왜 중요해? 이게 나온 게 중요하지. 검색해봐. 이거 쓴 아저씨 누구냐, 이름? 유영철. 맞아, 보자. 어디 갔어? 우리 어디 하고 있었어? 노새를 돌보는 일을 내가 주로 했다는 거야.
자, 고등학교를 나온 작은 형이 있기는 해도, 그러면 이제 얘가 막내인가 보네. 그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화에 아랑곳 없이 늘상 밖으로 싸다니기만 하고 집에 있을 때도 기타를 들고 골방에 처박히기가 일쑤였다. 작은 형은 집안일에 무관이 싫다. 얘들아, 이때 당시 군대 가면 몇 년 있었게? 3년, 3년. 3년. 일반 병사도 3년. 큰 형이 나오려면 3년 동안 얘가 노새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가엾게도 노새는 원래 회색빛이었는데 우리 집에 온 뒤로는 검정빛으로 변해갔어. 왜냐면 연탄때 때문에. 근데 이 연탄때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부정적인 걸로 그려지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얘네가 힘겹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보면 보통 거지들을 어떻게 묘사하니? 거지가 나왔어. 피부가 어때, 일단? 까매. 그리고 뭐가 다 묻어 있어. 그러니까 이 검정빛이라고 하는 게 고단한 삶을 잘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엉덩이도 당연히 이제 까맣게 연탄가루가 앉아 있을 거고, 내가 깜냥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으로는 정성스럽게 털어주고 닦아주고 하는데에도 얘는 그래도 요새에게 정성을 다했어. 나의 성격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탄때는 숫살까지 틀어박히는지 닦아줄 때만 조금 희끗하다가 배달을 갔다 하면 다시 그 모양이었다. 다시 검정빛이 됐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음. 하지만 노새도 내 그런 정성을 짐작을 하는지 멍청이 서 있다가도 내가 가까이 가면 고개를 위아래로 발을 제르랬다. 노새랑 내가 친해진 거야. 자, 그랬는데 그 노새가 오늘은 우리 집에 없다. 노새가 튄 거지. 그래서 이제 서술자가 노새가 달아난 사건을 안내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 여기 보면 나와 노새가 유대감을 형성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소설 안에서는 이 유대감이라고 하는 게 어떤 장치를 가지냐면 유대감을 형성했기 때문에 뒤에 가서 노새를 잃어버렸을 때 그 상실감도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실감을 극대화하는 장치로 얘네들이 엄청 친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그리고 다시 과거의 상이 나오니. 자, 노새가 갑자기 달아난 건 어저께 일이었다. 아버지는 연탄을 실은 뒤 노새의 부피를 잡고 나는 그냥 뒤따르고 있었다. 여기서부터는 사건에 대한 요약적 제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뒤따르는 것은 아버지에게 큰 도움이 못 됐지, 당연히. 나는 꼬맹이니까. 여기 몇 살인지 나와, 안 나와? 몇 살인지는 안 나와요. 그냥 꼬맹이라고 나오지. 타인 없이 따라다니기만 할 뿐이었다. 야트막한 언덕길을 오를 때 마차의 뒤를 밀기도 했으나 그것은 그대로 신용일 뿐 내 어린 힘으로 어떻게 된다는가 하는 일은 없었다. 당연하지. 꼬맹이니까 아버지는 이따금 따라다니지 말고 집에 가서 공부나 하라고 했지만 내가 공부 다 했어요 하면 그 이상 더 말리지는 않았다. 아들이 따라다니는 걸 싫어하지 않았다는 거야. 아버지는 내심 좋아했던 거지. 아들이 따라다니는 걸. 자, 그러나 연탄을 부리거나 실을 때는 내가 거들려고 나서면 아버지는 한사코 그것을 말렸다. 왜냐면 자식에게 힘든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럼 봐봐. 여기까지 봤을 때 아버지의 성격은 딱 두 가지로 나타나요. 여기까지 봤을 때. 선생님 옆에다 정리할 거야. 개 크게 써야겠다. 아버지의 성격. 첫 번째, 과묵함. 두 번째, 고집이 있음. 세 번째, 아들에 대한 사랑. 너네 이렇게 크게 쓰면 안 돼, 너네는. 보이지? 어.
그래서 이제 나는 평소처럼 아버지를 졸졸졸 쫓아다닌 내용이 나와요. 바로 어저께도 그랬다. 평소와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예요. 새 동네의 두 집에서 200장씩 갖다 달라고 해서 아버지는 연탄 400장을 싣고 새 동네로 들어가는 그 가파른 골목길을 들어서고 있었다. 이 가파른 골목길을 200장을 싣고 노새를 데리고 가는 거야. 당연히 힘들겠지. 연탄 운반이 힘든 환경은 일부러 보여줘가지고 뭐의 변화야? 산업화? 산업화의 변화 속에서 가난한 서민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도시빈민이라는 말이 계속 나올 거예요. 문제를 풀다가 보면은, 내용 정리도 보면. 얘네가 딱 전형적인 도시빈민. 자, 얘기 앞뒤가 조금 뒤바뀌었지만, 우리 아버지는 연탄 가게의 주인이 아니고, 연탄 공장에서 배달 일만 맡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연탄 가게 주인이었으면 잘 살았겠지. 그러므로 연탄 공장의 배달 주임이 어느 동네 어느 집에 몇 장을 날라다 주라고 하면 그만한 양의 탄을 실어다 주고 거기 따르는 부전만 받으면 그만이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자랑스러운 일은 서술자가 자랑스러워하는 일이 나오죠. 아버지는 아무리 찾기 힘든 일이라도 척척 알아낸다는 것이다. 보면 나의 내면 심리가 계속 나와요. 나의 심리를 내가 직접 제시하는 부분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이거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서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연탄 공장 사람들의 설명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알만하오 한마디면 그만이었다. 열이면제를 거의 틀린 일이 없었다. 오죽하면 공장 사람들도 마차 영감은 집 찾는데 귀신이라니까. 요 마차 영감이 아버지를 뜻하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마차라는 표현도 쓰면 안 돼. 왜냐면 노새는 말이 아니니까. 어쨌든 아버지의 능력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인 거죠. 여기는 칭찬. 요 빈칸에 칭찬이라고 들어가면 돼요. 하면서 혀를 내두를까. 그들도 아버지에게 실려보내면 마음이 놓인다는 것이었다. 공장 사람들이 아버지를 믿고 있었다.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어저께도 아버지는 이러이러한 댁이 갖다 주라는 말을 듣자 2번 다시 물어보지 않고 짐을 싣고 나선 것이다. 여기까지 뭘 계속 보여주는 거냐면 평소와 다르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게 내가 아버지를 따라 나섰고 평소와 다르지 않게 연탄을 실었고 아버지는 길도 잘 찾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노새가 날아났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좀만 쉬었다 다시 합시다. 어디까지 했냐면 짐을 싣고 나섰다까지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노새를 어떻게 잃어버렸는지에 대한 경과가 나와. 자, 그 가파른 골목길 어귀에 이르자 아버지는 미리 노새고삐를 낚아잡고 한다름에 올라갈 채비를 하였다. 이게 이제 소설의 첫 장면이랑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첫 장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골목은 몹시 가팔랐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그러나 어쩐 일인지 다른 때 같으면 400장 정도 싣고는 힘 안 들이고 올라설 수 있는 고개인데도 이날따라 오른길 중턱에서 턱 걸리고 말았다. 그러나라는 걸 통해서 평소와 다른 일이 일어났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이날이라고 하면 이제 노새가 달아난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는 눈치더니 아버지가 당황한 거지. 지금 400장도 거뜬히 실을 수 있는데 200장밖에 안 실렸는데도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마에 힘줄이 굵게 돋았다. 지금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 걸 외양묘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뭐야? 나는 얼른 달라붙어 죽어라고 밀었다. 그러나 길바닥에는 살얼음이 한 겹 살짝 깔려 있어서 마차를 미는 내 발도 줄줄 미끄러져 나가기만 했다. 배경 속 배경이 지금 겨울이고
지금이야 이제 언덕이 있는 동네는 전부 다 열선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얼음이 잘 얼지 않는데 이땐 당연히 아니겠지. 노새는 앞뒤발을 딱딱 소리를 낼 만큼 힘껏 땅을 밀어냈으나 마차는 그때마다 살얼음 위에서 노새의 발자국만 하얗게 그릴 뿐 조금도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봤을 때 노새도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말발굽 같은 걸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계속 이게 얼음에 미끄러진 거예요. 아직은 아래쪽으로 밀려내리지 않고 제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다. 사람들이 몇 명 지나갔으나 모두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도 달라붙지 않았다. 당연히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얼핏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났다가도 상대가 연탄 마차인 걸 알고는 감히 손을 내밀지 못했다. 도대체 어디다가 손을 댄단 말인가. 왜냐면 옷을 모두 망칠 거니까. 도와주지 않은 이유는 여기에 있죠. 내 옷이 더러워질까봐. 도시 사람들의 갑갑한 세태. 나 같아도 안 도와줄 것 같아요. 너네 도와줄 거야? 도와줘. 그래? 다행이다. 지원이라도 도와주니까 다행이다. 자, 그건 그렇고 그런 시간에도 마차는 자꾸 막 밀려 내려오고 있었다. 돌을 개려고 주변을 살펴보았으나 돌도 눈에 띄지 않을 뿐더러 나까지 손을 놓으면 와르르 밀려 내려올 것 같아서 손을 뗄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평소에 그답지 않게 사정없이 매질을 해댔다. 이제 마차가 미끄러져 내려오면 안 되니까 아버지가 불안하고 초조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얘들아 우라질은 욕이에요, 욕. 그래서 이 우라질의 노새 하면서 이제 막 엉덩이를 쳤겠지. 자, 노새는 눈을 뒤집어 까다시피 하면서 바득바득 악을 써댔으나 판은 이미 그름판이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새가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야. 그때였다. 노새가 발에서 잠깐 힘을 빼는가 싶더니 마차가 아래쪽으로 와르르 흘러내렸다. 노새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거예요. 근데 매질 하다가 빈 빠지면 어떡해요? 맞다.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아파서 빈 빠지면 어떡해? 뺐잖아, 내가 그냥. ARC 모르겠다. 응. 그러고 이제 힘을 뺀 거지. 자, 디미터 노새가 꼬꾸라지고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노새가 있고 여기 뒤에 이제 이렇게 연탄 마차가 있는 거야. 아버지가 막 걔 때렸겠지? 근데 얘가 이제 뭐야? 그냥 미끄러져야지 하고 이제 미끄러져야지 하고 이제 슬라이딩 한 거지. 연탄은 이거 나발이고. 그러니까 이제 마차가 꼬꾸라지면서 당연히 노새도 꼬꾸라졌겠지. 아버지는 밀려 내려가는 마차를 따라서 몇 발짝 뒷걸음질 치다가 홀랑 물구나무 선골로 나다버렸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구른 거야, 이렇게. 나는 원래 한 옆으로 비켜섰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나 정작 일은 그 다음에 벌어질 거야. 근데 노새가 도망갔겠지. 허우적거리며 마차에 질질 끌려가던 노새가 마차가 내박 터진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냅다 뛰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진짜 사건의 시작인 거죠, 이게. 정확히 일어서면, 봐봐. 벌떡 일어섰다가 순간적으로 아버지와 내가 있는 쪽을 힐끔 쳐다보고는 이내 뛰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이 새끼들 한번 당해봐라 하는 마음으로 이제 튄 거지. 마차가 넘어지면서 무엇이 부러져 몸이 자유롭게 된 모양이었다. 아버지 봐봐, 아버지가. 하면서 이제 내 노새 하면서 계속 노새를 막 불러요. 일단 당황. 노새가 도망갈 거라고 생각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안타까워. 그리고 갑작스러워. 이런 당황한 심리를 느꼈겠지. 아버지는 넘어진 채 그 경황에도 뛰어가는 노새를 쳐다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다. 계속 당황한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그런 망설임도 그때뿐 아버지는 힘들게 일어서자 딴 사람이 되어 빠른 걸음으로 노새를 짚었다. 왜냐면 노새를 잡아야 되니까. 이 작품에서 노새가 중요한 이유는 물론 이제 뒤에 가서 아버지와 노새가 동일시되는 부분도 나오지만
노세라고 하는 소재는 일단 첫 번째는 생계수단이에요. 생계수단.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아버지와 동일시되는 존재로서 불려지는 거지. 그래서 절박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고 이제 위기 파트네. 계속 아버지가 내 노세 이러면서 큰 소리로 부르는 것도 아니고 입안의 소리도 아닌 엉거주춤한 소리로 계속 노세를 불렀대. 이것 또한 아버지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거. 나도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노새가 달려간 곳으로 뛰어갔다. 노새는 10m쯤 앞에 뛰어가고 있었다. 뒤미처 앞쪽에서는 악악 하는 비명 소리가 들렸대. 이제 사람들이 놀라겠지, 노새가 뛰어오는 걸 보고. 너네 그 늑구 기억나요? 늑구? 늑구 탈출했던 거? 너네 늑대 만나면 어떨 것 같아? 소리도 못 지르지 않을까? 무서워서? 얘기하니. 응? 얘기하니. 걔는 개과잖아, 늑대가. 걔가 3살인가 그래. 사람으로 따지자면 21살이야. 응. 21살짜리 사내가, 아니다, 걔 암컷이었다. 아무튼, 이런 갑자기 동물을 만나면 얼마나, 응? 당황스럽고, 정신없겠어. 여기는 묘사가 되게 자주 나와요, 이 소설은. 자, 어깨에 스케이트 주머니를 메고 오던 아이들 둘이 기거부에서 길 옆으로 비키고 여학생 한 명이 엄마 하면서 오던 길을 달려갔다. 손자를 업고 오던 할머니도 이런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그 자리에 폭삭 주저앉고 말았다. 막 옆골목을 빠져나오던 택시가 브레이크를 걸더니 한바탕 춤을 추고 오더랬다. 이제 택시가 급정거하는 모습도 비유적인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비유적 표현. 묘사와 비유가 많이 쓰인다는 걸 알아야 돼요. 금세 이집저집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골목은 어느 사이에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했다. 뭐야 무슨 일이야? 막 큰일 났어. 뭐 말이 도망갔나 봐. 아니야 말 아니야. 뭐 노세야. 막 이러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얘기를 했겠지. 자, 내 노세 하면서 아버지의 계속 절박한 심정이 나타나요. 자, 그때 나는 아버지보다 몇 발짝 앞서 있었다. 아버지의 헉헉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노새는 우리보다 훨씬 더 빨랐겠지. 이미 큰 길로 나가고 있었고 드디어 아버지는 큰 길로 나오자 덜컥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노새는 이제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 아예 시야에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나는 노새보다도 아버지의 일이 더 큰일일 것 같아서 뛰던 것을 멈추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끌어일으키려고 했다. 아버지를 걱정하는 거지. 안 돼! 여태고 하다가 지금 계속 앉아서 게임하다가 참아. 1시간 정도 참을 수 있다 그랬어. 진짜 못 참겠으면 말해, 알겠지? 어디 하고 싶지? 아버지가 쉽게 일어나지를 못했다. 아버지의 절망감, 그리고 슬픔을 아버지의 외양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슬퍼했다라고 나오지 않죠. 왜냐면 주인공 시점이니까 다른 인물의 심리는 잘 모르는 거야. 그냥 추측만 하는 거지. 아버지의 눈은 더할 수 없는 실망과 깊은 낭패로 가득 차. 이거 전부 다 추측이에요. 나는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슬며시 고개를 돌리다가 이내 쭉 처지고 말았다. 아버지의 심리,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망감, 낭패가. 그리고 이제 주인공이 아버지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한 건 아버지에 대한 연민인 거죠. 아버지가 안쓰러워.
얼굴 근육이 실룩거리는 것이 옆 얼굴에도 보였다. 아버지가 지금 울고 있는 거. 불현듯 슬픔이 북받쳐 내 눈도 씀벅거렸으나 나는 그것을 억지로 참고 계속해서 아버지의 팔목을 이끌었다. 그 옆에 날개부리더라. 얘는 어휘 갑주가 좀 많아요. 노새 두 마리는 어휘 문제가 꼭 출제가 됩니다. 무조건 외워야 돼. 만약에 여기 어휘 갑주에 없는데 모르는 단어가 있다. 그럼 그것도 찾아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여기 이렇게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노새를 찾아야지요. 정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부자의 이런 모습을 구경거리나 되는 듯이 잠깐 쳐다보았다. 그래야 하면서 이제 아버지는 일어났으나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할지 그저 막막하기만 했다. 글쓴이의 심리는 전부 다 직접 제시입니다. 서술자의 심리는. 아버지도 그런 눈치인데 아버지도 이제 뭐야? 똑같이 막막한 거지. 나를 한번 쳐다보다가 아무 말 없이 앞장서기 시작했다. 마차며 연탄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뒤처리도 큰일일 테니까 그냥 아예 감당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 거리까지 온 우리는 정작 그때부터 막막함을 느꼈다. 그래서 어디에 가서 노새를 어떻게 찾아야 될지를 모르니까 막막함을 느끼는 거예요.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 가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해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냥 둘이 같이 다닐 게 아니라 따로따로 헤어져서 찾아보도록 해요 해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아버지 말고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경로까지는 아니고 과정이 나오는 거죠. 사람들은 거리에 가득 차 있었다. 크고 작은 자동차는 뿡뿡거리면서 싱싱 달려가고 달려오고 있다. 5층 건물, 3층 건물이 즐비한 거리는 언제나처럼 분주했다. 이건 도시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붙잡고 왜 뛰느냐고 노새를 찾아 나서기냐고 묻지 않았다. 아무도 네가 찾는 노새가 방금 저쪽으로 뛰어갔다고 걱정 말라고 일러주는 사람이 없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누가 혹시 노새 찾아요? 노새 저쪽으로 가던데 이 말을 듣고 싶은데 아무도 그 말 안 해줬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툭툭 부딪히면서 사고 뛰었다. 그러나 뛰면서도 둘레둘레 사방을 쳐다보는 것을 잊지 않았다. 노새를 찾아야 되니까. 자, 벌써 거리는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었다. 시간이 그만큼 흘렀다라는 거죠. 자, 이미 앞 이마에 헤드라이트를 켠 자동차도 있었다. 나는 그런 자동차들이 막 뛰어다니는 노새로 보였다. 여기는 어린아이 서술자의 특징이다. 그래서 상상력이 많은 어린아이 서술자의 특징이 여기 나타나고 사실 꿈을 꾸는 장면에서도 그 부분이 나타나고 파란 노새, 빨간 노새, 까만 노새들이 마구 뛰어다니는 것이 아닌가. 자동차를 마치 노새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람같이 달리는 놈, 슬슬 가는 놈, 엉금엉금 기는 놈, 갑자기 멈추는 놈, 막 획 돌아서는 놈, 그것은 가지가지 없다. 다양한 형태의 자동차가 많은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번화가의 풍경. 자, 그치만 그 중에도 우리 노새는 없다. 두기가 쫑긋하고 눈이 멀뚱멀뚱 크고 코가 예쁘고 알맞게 살이 찐 엉덩이에 까맣게 연탄가루가 묻어 반질반질하고 우리 사촌 이모 머리채처럼 꼬리를 길게 늘어뜨린 우리 노새는 보이지 않았다. 노새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나의 긍정적인 관점 그리고 노새에 대한 애정이 드러나. 근데 그럼 뭐예요? 노새가 아무리 예쁘고 노새랑 아무리 친해도 노새를 찾는 게 너무 힘이 든 거지. 어디까지 왔는지도 모르겠고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프기 시작했다. 지치기 시작한 거. 오늘 점심도 설친치였다. 우리
잠을 설치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점심을 설치다는 건 점심을 다 못 먹었다라는 뜻이야. 아이들하고 한참 놀다가 집에서 몇 술 뜨는 동 마는 동 하다가 아버지 일이 궁금해서 연탄 공장에 갔는데 아버지가 짐을 싣고 나오는 길에 그걸 따라온 거였어. 개연성을 부여한. 내가 왜 아버지를 따라 나왔냐면 놀다가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앞에 있는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나 나는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왜냐면 노새를 찾아야 한다는 마음이 내 걸음에 앞서 몇 번 꾸라지기도 하였다. 그래서 노새를 찾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 아버지뿐만 아니라 나한테도 있었던 거예요. 노새랑 친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이제 네모 표시해 놓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신사 아저씨, 아주머니 이렇게 나올 거야. 어떤 신사 아저씨의 옆구리에 넘어지듯 부닥치기도 하였는데 그러면 그 아저씨는 이 녀석아 하면서 못마땅하게 쳐다보고 이제 나의 절박한 모습에 무관심한 사람들이에요. 보통 어린애가 이렇게 막 헤매고 다니면 왜 그러냐고 물어볼 법도 한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지. 어떤 아주머니의 치마꼬리를 밟기도 하였는데 아주머니는 아 얘가 왜 이래 너 눈을 어디에 두고 다니니? 하고 이제 막 타박을 줬다. 그럴 때마다 나는 미안해요 우리 노새를 찾느라고 그래요 라고 뇌까렸으나 입 밖으로 말이 되어 나오진 않아. 저런 소리를 직접 한 건 아니야. 너무 힘들어서. 소리가 안 나오니. 몹시 지치고 힘든 상황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럼 이제 현타가 내가 왜 이렇게 쏘다니고 있을까? 왜 이렇게 방황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없지도 않았으나 그런 마음에 앞서 내 눈은 부산하게 거리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어. 물론 후회도 됐지만 노새를 찾아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컸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노새와 깊이 정이 들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자다가도 노새가 추레지라는 소리, 발을 들었다 놨다 하는 소리가 들리면 왠지 마음이 놓였고 아버지에게 끌려오는 노새가 보이면 후딱 달려가 그 시커먼 엉덩이를 한번 두들겨 주기도 했다. 이렇게 음영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연탄이랑 관련된 표현들이에요. 너무 추워요.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야. 어제는 안 춥다고 그랬잖아. 어? 지금 좀 추워? 응. 아무튼 노새가 보고 싶은 거지 지금 얘가. 노새에 대한 나의 애정이 나타난 거. 근데 내가 이제 노새를 더 막 반가워할수록 아이들은 자기를 놀려댔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비리비리 노새 새끼 이런 거 이제. 그러고 나더러는 까마귀 새끼. 까마귀 새끼라는 것은 우리 아빠가 까마귀고 이건 아버지. 이 새끼는 나가는. 그 아들이 나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사실 아버지는 노상 시커먼 몰골을 하고 다녔다. 옷은 물론 국방색 신발도 어느새 깜장 구두가 되어 있었다. 온몸이 깜장 투성이었다. 콧물조차도 까맸다. 왜? 상상했어 혹시? 콧물이 까만 거? 근데 이제 아버지의 고단한 모습이지. 그래서 검정색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깜장색. 자, 그런 가운데에서도 눈 하나만은 태관이 크게 빛났다. 이 모습이 사실은 까마귀 같기도 하면서 노새랑 동일시되는 부분이에요. 몸은 까만데 눈은 반짝반짝 빛나는 거. 차마 아버지한테 대놓고 그러지 못하고 만만한 나를 보면 까마귀 새끼라고 놀려댔다. 하지만 저희네들 아버지는 별것이었던가? 우동네 사람들의 형편이 다 거기서 거기였다라는 거. 영길이네 아버지는 조그마한 기계와 연탄불을 피워가지고 다니면서 뻥튀기 장사를 했고 종다리네 형님은 번데기 장수였고 번데기가 뭔지 알지 얘들아? 먹어봤어? 그래 먹어봤어? 안 먹어봤지? 번데기 개 맛있는데. 암튼 그 다음에 순철이네 아버지는 시장 경비원이었고 귀달네 아버지는 포장마차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 보면 알겠지만
변변치 않은 직업을 다 가지고 있죠. 그 동네 사람들의 직업을 우리한테 소개해 주는데 이 직업들이 사실 엄청 막 대단한 직업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 동네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각자 다 별명이 있어. 영길이는 뻥, 종다리는 번데기 장사라. 순철이, 귀다리도 모두 하나씩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까마귀 새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건 별로 억울할 것도 없었다. 굉장히 긍정적. 얘는 굉장히 낙천적인 아이로 나와요. 자, 내가 집에 돌아온 것은 밤 10시도 넘어서였으나 시간의 경과가 또 나오죠. 아버지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할머니와 어머님 당연히 동네 사람들의 뒷짐으로 미리 사건을 알고 있었던지 내가 들어서자 얼른 뛰어나오며 허겁지겁 물었다. 찾았니? 아버님 어떻게 되셨어? 자, 찾지 못한 걸 번연히 알면서도 어머니는 다그쳐 물어댔다. 왜냐하면 노새가 집엔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고 했죠. 왜냐하면 생계랑 직결되는 아이니까. 어머니는 나에게 밥을 줄 생각도 하지 않고 한숨만 내리시고 올려쉬곤 하였다. 아버지가 돌아온 것은 통행금지 시간이 거의 다 돼서였다. 여기 지금 초록색 글자는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통행금지 옆에 나와 있어. 일정한 시간 동안 일반인이 거리를 지나다니거나 집 밖으로 활동하는 것을 못하게 하던 일. 몇 시였을까요? 맞아. 밤 12시 자정. 그래서 만약에 통행금지 시간을 어기다 들켰으면 어떻게 돼요? 구치도 있죠. 그 경찰서 안 가봤잖아요, 경찰서. 경찰서에 가면 유치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잠깐 가둬놓는데 거기에서 보호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 내 신원을 확인해줄. 내 신원을 확인해줄 보호자가 없어. 뭐 만약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네요. 그럼 이제 구청 직원이나 동사무소 직원이 나와서 얘가 누구인지 인증을 해줘야 돼. 그래야 이제 풀려날 수 있는 거. 어쨌든 아버지가 그래도 그 시간 전에 왔지. 예상한 이런 일이지만 아버지는 빈몸이었고 형편없이 힘이 빠져 있었다. 일단 너무 힘들고 심리적인 게 가장 크죠. 모세를 찾지 못했다는 실망감, 그다음에 좌절감. 그때까지 식구들 또한 아무도 잠들지 않았어. 왜냐하면 걱정이 됐으니. 작은 형도 집안일에 무관심하다고 했는데 일이 일인지라 기타도 치지 않고 죽은 듯이 방 안에만 처박혀 있었다. 아버지를 보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다만 할머니만 이제 오니? 하고 이제 말을 걸어준 거지, 자기 아들한테. 자, 그뿐이지 아버지는 더는 말은 없었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보아온 밥상을 한 옆으로 밀어놓고는 쓰러지듯 방 한 구대에 들어놓고 말았다. 아버지가 이제 지친 거예요. 그러고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 내일부터 당장 벌이를 나갈 수 없는 아픔보다도 길들여온 노새가 너무 가여워서 저러는지도 모를 일이요. 아버지의 심리를 추측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어요. 서술자의 어린아이다운 순수. 그러고 이제 아버지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아버지의 그 과거 이력을 제시해 주는 거야. 아버지의 과거. 아버지는 원래가 마부였다. 서울에 올라오기 전 시골에서도 줄곧 말마차를 끌었다. 어쩌다가 소달구지를 끄는 적도 있기는 했으나 얼마 가지 않아서 도로 말마차로 바꾸곤 했다. 그런 아버지였으므로 서울에 올라와서는 자, 서울에 올라오기 전, 서울에 올라와서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시골에서도 줄곧 말마차를 끌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시골 사람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너는 이거 사회 시간에 배웠을 거야. 도시로 떠나오는 걸 뭐라 그래? 농촌을 떠나서 다시 도시로 오는 걸 뭐라 그래? 네 글자로. 초딩 때 배워.
이촌향도라고 하죠. 이촌향도. 그래서 이제 뭐야, 도시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자, 어쨌든 서울에 올라와서는 말맞춰 하나로 버텨 나왔었는데 어떻게 마음먹었는지 노세로 바꾸고 만 것이다. 우리 아까 노세로 바꾼 내용은 알고 있죠. 자, 근데 노세나 말이나 요즘은 그놈의 3년차 때문에 아버지의 일감이 자칫 줄어드는 듯 하기도 했다. 일단 3년차가 뭐냐면 오토바이는 아닌데 말 그대로 바퀴가 4개, 3개 달려있는 거. 바퀴가 요렇게 이렇게 3개 달려. 자전거처럼 생겼는데 아무튼 있어 3년차라. 근데 여기에 짐을 싣고 다니면 훨씬 더 쉬우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일감이 자칫 줄어드는 듯 하기도 했다. 웬만한 오르막길도 끄떡없이 오르고 웬만한 골목 안집까지도 들이닥치니 아버지의 말마차가 위협을 느낌짓도 했고 사실 일감을 빼앗기기도 했다. 당연히 3년차를 쓰는 사람이 더 돈을 많이 벌겠죠. 더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된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그런데도 그때마다 아버지는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자동차만 많으면 뭘 해? 마치 애국자처럼 말하는 것이었으나 그 말 뒤에는 숨은 오기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걸 자격지심이라고 부릅니다. 자, 너무 고단해서였을까? 이날 밤 나는 앞뒤를 가릴 수 없을 만큼 깊이 잠에 빠져 있었던 것 같다. 꿈의 내용을 설명해 주려고 너무 피곤했나 봐 라고 알려주는 거야. 자, 이제 여기서 또 꿈의 시작이에요. 어떤 작품이든지 간에 꿈이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소재예요. 이 꿈이 왜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 이 소설 중간에. 자, 골목에서 뛰쳐나온 노새는 큰 길로 나오자 잠시 망설이다가 곧 길판으로 뛰어들어갔다. 요건 지금 꿈에서 노새가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실제 이동 경로가 아니에요. 꿈에서 내가 본 노새의 이동 경로인 거야. 자, 그러자 달려가고 달려오던 차들이 브레이크를 밟느라고 찍찍 소리를 내고 막 국정순경이 호루라기 부르고 지금 큰 길에서 노새로 인해서 막 혼란스러운 소동이 벌어진 거야. 응? 방금 켰는데? 근데 더워. 여기 앞에 있으면 더워. 그럼 앞으로 와. 어? 아니야, 여기 앞에는 안 추워. 안 춥지? 그러면은 온도를 높일게. 아니면, 아, 진짜로 너네 옷 들고 다녀, 얘들아. 옛날에 그 고등학교 언니들은 패딩, 내가 에어컨 안 꺼져. 바람 바꿨어요. 어? 너 돈 많아? 묵종은 무슨 묵종이야? 자, 선생님 쉬는 시간에 꺼지고 곧 쉬는 시간이에요. 뭐야? 골목에서 뭐야? 큰 길로 나왔지? 아, 그리고 이제 큰 길에서의 소동이죠, 요거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막 재밌다는 표정을 막 지으면서 저놈이 제 세상 만났군 이러면서 고삐 풀린 말이라더니 저놈도 저렇게 한번 뛰어보고 싶었을 거야. 요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얘가 지금 구속이나 통제에서 벗어나서 몸이 자유로워졌다라는 걸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노새가 그만큼 힘들었구나를 암시하는 거예요. 엄마 저게 뭔데 저렇게 뛰어가 말이지? 아니 노새 같은데 얘. 자, 사람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노새는 뛰고 또 뛰었다. 연탄찜을 매지 않았고 가파른 길도 없었고 채찍질도 없었고 앞길을 막는 사람도 없었어. 이게 이제 노새를 힘들게 하는 존재였지. 노새를 구속하고 힘들게 하는 대상이 없으니까 얘가 이제 좋았겠지.
신호등 다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그냥 뛰기만 했다. 노새는 이윽고 횡단보도에 이르렀다. 그리고 나서 이제 횡단보도에서 이제 소동이 나와요. 횡단보도에서 노새를 피해서 넘어지고 막 뒤엉키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아가씨가 막 엉켜 넘어지고 자전거도 넘어가고 뭐 그다음에 이제 아주머니도 막 낯선 아저씨 품에 안기고 막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다 읽을 필요 없어요. 그냥 묘사가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자, 노새는 그대로 달렸다. 김인철 순경이 쫓아오는 소리가 나고 앵앵거리며 백차가 따라오고 있었다. 백차는 옆에 나오지만 이제 경찰차예요. 자, 노새는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았다. 어느덧 번화가에 들어서고 있었다. 지금 골목 안, 큰 길, 횡단보도, 번화가 이렇게 지금 이동하고 있는 거야. 아까보다도 훨씬 더 사람이 많았지. 자, 얘는 이제 자동차가 걸리적거리는지 성큼 인도 쪽으로 방향을 꺾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더욱더 요란스러운 혼란이 벌어졌다. 번화가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더 혼란스러웠겠지. 여기도 안 읽어도 돼요. 그냥 이렇게 이제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그냥 봐주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사람들이 넘어지는 걸 막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가볍게 넘어지는 것을 묘사한.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시장으로 가요. 자, 노새가 이번에는 시장 속으로 뚫고 들어갔다. 여기 이번에는 시장에서의 소동이 나오고. 막 안양네들이 아이고 어쩌지 벌떡 일어서는 것 신호로 벌집 쑤신 듯이 막 소동이 사방으로 번져가. 이것도 이제 매우 혼잡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표현이죠. 막 콩나물통 엎어지고 막 귤이 막 엎어지고 동태가 날고 막 낙지가 미끄러지고 막 난리가 난 거야. 자, 경비원 두세 명이 이놈의 노새 하면서 앞뒤를 막았으나 워낙 젖먹던 힘까지 다 내서 온 힘을 다해. 안 잡히려고 붙들지는 못하고 전옷에 잡아라 전옷에 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뛸 뿐이었다. 1시간이 지났을까 이번에는 다시 한 길로 나왔다. 큰 길로 나왔다는 거야 얘들아. 자, 이 무렵에는 경찰에 비상이 걸렸는지 곳곳에 경찰관들이 지키고 서 있었다. 서울 장안이 온통 야단이 난 모양이었다. 무전차도 막 동원이 되고 자기네끼리 노새의 방향에 대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노새는 미리 알고라도 있듯 경비가 허술한 길을 찾아서 잘도 달려갔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한강다리로 가요. 그리고 나서 한강다리를 건너고 고속도로로 가요. 너네는 투표 안 하잖아, 그지? 어? 아니? 알았어. 내 어디 사는지. 아무튼 고속도로로 가요. 근데 이제 돈도 안 내고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니 그때부터는 다소 속도를 늦췄다. 그리고 절대로 뛰는 일을 멈추지 않아. 그만큼 노새가 힘들었다. 자유에 대한 의지가 엄청 강하다라는 걸 꿈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고, 너네가 꿈에서 잘 봐야 되는 건 두 가지예요. 꿈, 묘사와 비유. 이게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새 이동 경로. 근데 이게 꿈이라는 걸 계속 잊지 않고 봐야 돼요. 이제 꿈이 끝. 자, 꿈이 끝나고 얘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죠. 여느 날보다 다소 늦게 일어난 나는 간밤의 꿈으로 어쩐지 마음이 헛헛했다. 꿈 그대로라면 노새를 영영 찾지 못할 것이 아닌 헛헛한 이유가 되겠죠. 노새를 찾지 못할까봐. 꿈대로라면 우리 노새는 고속도로를 따라 멀리 멀리 달아나서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곳, 상상할 수도 없는 곳에 가서 있는 것이 아닐까? 걱정, 염려. 우리를 버리고 간 노새는 매일매일 그 무거운 시커먼 연탄을 끄는 일이 지겹고 지겨워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자기의 보금자리를 찾아 영 떠나가 버렸는가? 노새가 달아난 까닭에 대해서 내가 그냥 혼자 또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이 힘들었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아버지와 내가 집을 나선 것은 사람들이 아직 출근하기도 전인 이른 새벽이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간이랑 관련된 표현이다. 시간 경과를 알 수 있는. 이른 새벽부터 밤까지 아버지랑 같이 노새를 찾아다니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른 새벽에 나온 이유는 노새를 찾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서 집을 나선 거죠. 자, 큰 길로 나오자 막상 어느 쪽부터 뒤져야 할지 막연하기만 했다. 아까랑 같은 상황인 거지, 사실은. 둘 중 아무도 말을 꺼내진 않았으나 동네와는 딴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새벽이라 그런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데 날씨가 몹시도 찼다. 우리 아까 겨울이라는 거 확인했잖아요. 길은 단단히 얼어붙고 바람은 매서웠다. 아버지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부각하는. 만약에 봄이었으면 좀 더 찾기가 안 힘들었겠지. 못 찾았어. 자, 귀가 따갑게 아려운 듯하자 아랫도리로 냉기가 찰싹찰싹 달라붙었다. 내가 먼저 제안을 아버지 시장으로 가봐요. 내가 꿈에서 노새가 시장으로 가는 걸 봤거든. 시장은 왜? 혹시 알아요? 노새가 뛰어가다가 시장기가 들어 시장 쪽으로 갔는지. 이게 이제 어린아이다운 말장난이죠. 나는 말해놓고도 좀 우스웠지만 아버지는 시큰둥한 태도였다. 아버지는 키가 커서 그런지 보통 걸음으로 걷는데도 나는 종종 걸음을 쳐야 따라갈 수 있었다. 요게 내가 아버지의 손을 잡는 이유가 돼. 그러고 이제 아버지 손을 잡지. 아버지를 따라잡기 힘드니까 아버지 손을 잡은 거야. 아버지의 손은 크고 투박하고 나무 토막처럼 단단했다. 고생을 많이 했어. 끌려가듯 따라가면서도 나는 좀 우스웠다. 이날까지는 이런 일을 생각할 수도 없었다. 나가 아버지와 손을 잡고 걷는 일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 피곤하지 얘들아. 그래서 에어컨을 끄면 안 되는. 추워야 되니까. 바른 자세로. 어디 하고 있었어 우리 그치? 아버지 손을 잡은 까닭.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아버지랑 손을 잡고 길을 걷는 건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가부장적인 시대 상황이었으니까. 지금이야 당연히 이제 너는 아빠가 손잡고 해도 안 잡잖아. 자, 그렇게 지내왔는데 오늘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손을 맞잡고 길을 걷고 있었다. 좀 우쭐한 생각이 들어. 좋았던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와 손을 잡은 걸. 근데 이게 다 누구 덕분이면 실제로 생각해보면 노새 덕분인 거지. 노새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아버지랑 손잡을 일도 없었어. 노새를 잃어버렸으니까 아버지랑 동물원도 갔잖아, 내가. 하지만 아무도 그런 우리를 부러운 눈초리를 쳐다보진 않았다. 아무도 나한테 관심 없어. 자, 아버지와 나는 한도 끝도 없이 계속 걸었어. 어느새 거리는 점심때쯤이 되었고 눈발이 비치기 시작했다. 계속 보면 굳은 날씨를 묘사해줘요. 그래서 인물들이 처해 있는 지금 부정적이고 힘겨운 상황을 계속 보여주는 거야. 햇빛이 쨍쨍 났으면 그럴 리가 없었는데. 자, 그 많은 사람들은 우리 부자더러 어디 가냐고 노새를 찾았냐고 묻지 않았고 아버지와 나는 아무에게도 노새를 보지 못했냐고 묻지도 못했어. 서로에게 무관심한 거지. 자, 다리는 쇠사슬을 단 것처럼 무겁고 지친 상태예요. 이른 새벽에 나와서 점심때가 되었으니까 배가 고프고 쓰렸다. 나는 그런 우리가 옛날 얘기에 나오는 길이를 나그네 같다고 생각했다. 이것도 어린아이다운 생각이. 아버지는 이런 생각 안 했을걸? 아버지는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었겠지. 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아버지와 나의 처지를 비유적으로 나그네에다가 표현한 거예요. 자, 쉬어갈 곳이라고는 없는 그런 처지 같았다. 쉬어갈 곳.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 찾을 수 있는 희망이 있으면 어디 잠깐 쉬었다 가도 되지. 근데 이제 그게 아니니까
계속 걷는 거야. 아무리 가도 인간은 나타나지 않고 멀리서 깜빡깜빡 비치는 불빛도 없었다. 부정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자, 보이는 것이 거친 산과 들뿐 사람이나 노새는 보이지 않았다. 결정 볼게요. 그리고 나서 동물원에 가지. 아버지와 내가 동물원에 들어간 것은 거의 해가 질 무렵이었다. 여기서 이제 나는 뭘 보냐면 노새랑 아버지랑 닮았는 애를 깨달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존재가 새삼 안쓰럽다고 여겨지는 공간이 이 공간이에요. 자, 둘 중에 아무도 동물원에 들어가자고 말한 사람은 없었는데 어째서 발길이 이곳 동물원으로 돌려졌는지 모른다. 자, 요거까지만 쓰고 쉬는 시간 할게요. 지금 보면 갑자기 위기에서 절정으로 넘어갈 때 과정이 생략이 돼요. 사실 앞에 부분은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과정들이 묘사가 됐는데 여기는 오히려 과정이 생략이 되고 사건 전개 속도가 갑자기 빨라요. 물론 중간에 이제 별일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극적 긴장감을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중간의 과정을 생략해서. 왜냐면 아까 분명히 점심때였는데 갑자기 해가 질 무렵이 됐으니까. 아, 문단이 끊기는 데가 없네. 그렇지. 어?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 쉬는 시간! 빨리 화장실 갔다 와. 자, 이제 왔잖아, 그죠? 동물원 언제 갔냐고? 방금 2교시에 왔어. 공무원 끝날 때. 꿈이죠. 어? 공무원 꿈이죠. 아, 꿈일 수 있지. 작가의 의도는 모르겠으나, 이제 여기서는 꿈이라는 그건 없어요. 내용에서는. 자, 하여튼 나는 이제 희한한 곳을 다 왔다 싶었다. 동물원에 거의 와본 적이 없다라는 설명이 나와요. 동물원에 와본 건 지금까지 딱 한 번 어린이날 무료 공개, 무료 개방했을 때 이제 동네 아이들과 함께 온 게 다였다. 그때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구경도 못했는데 동물원을 지금 아버지와 함께 오게 되었으니 참 가다가는 별일도 있는 것이었구나 하였다. 요 가다가는이 무슨 말이냐면 살다 보면 별일도 있는 것이구나 라는 뜻이에요. 남들 눈에는 한가하게 동물원 구경으론 다정한 부자로 비칠 것이 아닌가. 동물원 안은 조용하고 을씨년스러웠다. 여기서부터는 동물원에 대한 묘사예요. 동물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칠면조, 사자, 호랑이, 원숭이 뭐 이런 어떤 동물들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동물들은 제 집에 처박혀 있거나 가느다란 석양이 비치는 곳에 웅크리고 있거나 하였다. 아버지는 막상 들어온 아버지는 그런 동물들을 별로 눈여겨보지 않았다. 동물들은 우리를 보다가 하늘을 보다가 할 뿐 눈에 초점이 없었다. 왜 초점이 없었냐? 힘드니까 이제. 지쳐서 그래요. 지쳐서. 하루 종일 새벽부터 지금 밤까지 돌아다녔으니까. 뭐 칠면조, 사자, 이제 다양한 동물들을 봐도 건성건성 보고 지나갈 뿐이었다. 그러던 아버지가 잠시 발을 멈춘 곳은 얼룩말이 있는 곳이었다. 말이잖아, 말. 노새가 떠올라서 여기에 멈춘 거예요. 얼룩말은 2마리였는데 아버지는 그러나 그 앞에서도 멍하니 서 있기만 하지 이렇다 할 감정 표시를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나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어디 갔어? 말이나 노새와 닮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였다. 여기가 이제 동물원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아버지가 노새와 같이 고단한 삶을 살았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말이나 노새는 태어나면서부터 사실 일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닮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길게 째진 감정이 없는 눈이며 노상 벌름벌름한 코, 하마 같은 입, 그리고 덜렁하니 큰 귀가 그랬다. 노새와 닮은 아버지의 외양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겉모습이 닮았다라는 뜻보다는 이제 속이 닮았다라는 거에 가까워요. 아버지가 너무 오래 말이나 노새를 다뤄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애당초 말이나 노새 같은 사람이어서 그런 건지. 말이나 노새 같은 삶이라고 하는 건 힘든 삶을 사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얘네들은 둘 다 노동하는 동물이. 말, 소, 그 다음에 노새 이런 애들. 그런 짐승과 평생을 같이 해온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막상 얼룩말 앞에 세워놓은 아버지는 영락없는 말의 형상이었다. 이제 결말이죠. 결말에서는 늘 갈등이 해소가 돼야 돼. 노새를 찾아서 해소가 아닌 거지 사실은. 자, 동물원을 나왔을 때 이미 거리는 밤이었다. 이번엔 집 쪽으로 걸었다. 그럴 수밖에 우리는 더 갈 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우리 동네가 저만치 보였을 때 아버지는 바로 눈앞에 있는 대포집에서 발을 멈추었다. 여기서 이제 노새를 잃어버린 절망과 상실감을 떨쳐내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다지는 장소가 돼요. 이 장소가. 그래서 갈등 해소인 거야. 이 소설은 내적 갈등이 드러나는 소설이라고 해서 외적 갈등이 아니라 자, 힐끗 나를 돌아보고 나서는 다짜고짜 나를 술집으로 끌고 들어갔다. 왜냐면 한 끼도 안 먹었으니까. 이런 일도 전에는 없던 일이었다. 봐봐. 얘가 이런 일도라고 그랬지. 이런 일도. 그럼 이런 일이라는 게 뭐냐면 동물원에 갔던 거, 아버지와 손을 잡았던 거, 이런 게 전에는 다 없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자, 술집 안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서 왁왁 떠들어대고 있었고 돼지고기 굽는 냄새, 찌개 냄새, 김치 냄새가 집 안에 가득했다. 이것도 이제 그 식당의 모습을 묘사한 거죠. 그냥 술집이 아니라 대포집은 여러 가지 안주를 파는 술집이에요. 자, 사람들은 우리를 의아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았으나 이내 시선을 거두고 자기들의 이야기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는 들어가자마자 그 냄새들을 힘껏 마셨다. 허기를 달래려는 어린아이다운 모습이죠. 냄새를 마신다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쓰러질 것 같았다. 너무 배고파서. 아버지는 소주 한 병 안주를 시키더니 안주는 내 쪽으로 밀어주고 술만 덮고 마셔대. 괴로움. 그래서 이제 어린 내가 아버지가 걱정되니까 아버지 그만 드세요. 몸에 해로워요. 이제 아버지는 응 대답하면서도 쉽사리 술잔을 놓지 않아. 왜냐하면 노쇠를 잃은 상실감 때문에. 근데 여기서 뭘 깨닫냐면 더 이상 찾을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얼마나 지났을까? 안주를 계속 주워 먹었으므로 어느 정도 시장길을 면한 나는 비로소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이게 중요하죠. 이제부터 내가 노새다. 이제부터 내가 노새가 되어야지. 별 수 있니? 그놈이 도망쳤으니까 이제 내가 노새가 되는 거지. 삶에 대한 아버지의 의지. 그리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기분 좋게 취한 듯한 아버지는 놀라는 나를 보고 히히 한번 웃었다. 일부러 이렇게 표현한 거죠. 내가 노새다. 나는 어쩐지 그런 아버지가 무섭지만은 않았다. 그러면 형들이나 나는 노새 새끼고 어머니는 남노새고 할머니는 어미노새가 되는 걸까? 나도 아버지를 따라 히히 웃었다. 어른들은 이래서 술집에 오는 모양이었다. 나는 안주만 집어먹었는데도 술 취한 사람 마냥 턱없이 즐거웠다. 노새 가족은 우리 말고는 이 세상에 또 없을 거다. 긍정적인 애라고 했죠. 나의 순수함. 자, 그런데 이제 뒤에 그러나라고 나와요.
반전이라기보다는 전환이 되는 부분이죠. 이런 생각은 아버지와 내가 집에 강도했을 때 무참히 깨어지고 말았다. 불행한 사건이 일어날 걸 암시하는 거죠. 그 불행한 사건이 뭐냐면 경찰이 찾아온. 어머니가 허둥지둥 달려나와 매달렸다. 이걸 어쩌고 글쎄 경찰서에서 당신을 오래요. 그놈의 노새가 사람을 다치고 가게 물건들을 박살을 냈다. 뭐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손해배상해야지.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노새는 찾았대? 사건은 그러면 괜찮게요. 노새는 온데간데 없고 더 이상 찾을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람들만 다치고 하니까 누구네 노새가 그랬는지 수소문 끝에 우리 집으로 순경이 찾아왔지 뭐요. 자, 오늘 낮에 지서에서 나온 사람이 우리 노새가 피는 바람에 여기저기서 피해를 입었으니까 보면 아버지가 노새를 잃어버렸다라는 건 고려하지 않아요. 그건 고려하지 않고 손해배상이 먼저인 거야. 야박하고 냉정한 사회 현실. 당연히 물어줘야지 근데. 자, 많은 피해를 입었으니까 도로 무슨 법이라나 하는 법으로 아버지를 잡아넣겠다고 이르고 갔다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술이 확 깨는데 현실을 자각한 거지. 자, 그 자리에 선 채 한동안 눈만 뒤룩뒤룩 굴리고 서 있더니 힝 하고 코를 풀었다. 이것도 노새랑 비슷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시적시적 문 밖으로 걸어나갔다. 나는 아버지 여기다 떠나야지. 하고 뒤를 따랐으나 아버지는 돌아보지도 않고 어두운 골목길을 나가고 있어. 나는 그 순간 또 한 번 한 마리의 노새가 집을 나가는 것 같은 착각을 느꼈다. 그러고는 무엇인가가 뒤통수를 때리는 것을 느꼈다. 아, 우리 같은 노새는 여기 이제 우리 가족을 이야기하는 거야. 아버지와 나, 할머니, 엄마, 큰형, 작은형. 어차피 이렇게 비행기가 붕붕거리고 헬리콥터가 앵앵거리고 자동차가 빵빵거리고 자전거가 쌩쌩거리는 대처에서는 발붙이기 어려운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비행기, 헬리콥터, 자동차, 자전거가 전부 다 산업화 도시화를 보여주는 소재죠. 이러한 사회에서도 도시빈민들이 적응하며 살아가기 힘들다라는 걸 깨닫죠.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 무엇인가가 내 뒤통수를 때리는 것을 느껴. 절대 적응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지금 비행기, 헬리콥터, 자동차, 자전거 요새를 대조해서 보여줘요. 그리고 보면은 음성 상징어가 엄청 많이 쓰여요. 앵앵, 붕붕, 빵빵, 쌩쌩 막 이러면서 이제 일본어 생생하게 표현할 언젠가 남편이 택시 운전사인 칠수 어머니가 하던 말. 최소한도 자동차는 굴려야지 지금이 어느 때인데 노새를 부려? 나는 이걸 너무너무 잘 보여준 했다는 말이 생각나. 그러나 그것은 잠깐 동안이고 나는 금방 아버지를 쫓았다. 또 한 마리의 노새를 찾아 캄캄한 골목길을 마구마구 뛰었다 하고 이제 소설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았고 산업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존재라서 노새에 비유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노새 또한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망간 거고 아버지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걸 열린 결말로 끝내는 겁니다. 뒤로 넘어가 보실까요? 이제 내용 정리할 건데 얘들아 옆에 날개 보여요? 날개 빈칸 있지? 이건 너네가 채우는 거야. 숙제. 숙제. 이거 지난 시간 다 했네, 여기는. 자,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정리를 할게요. 서술상의 특징. 여기 보면 이동 경로가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나오죠. 이제 꿈에서도 그렇고 꿈이 아닌 현실에서도 노새의 이동 경로가 앞부분에 나오니까. 자, 일단 첫 번째는 사람들의 반응과 행동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효과. 그 다음에 현장감과 생동감이 느껴지도록 일부러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거. 그래서 이제 뭐, 다 1, 2, 3번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생생하게, 생동감이 있게, 현장감이 있게 라는 말. 그래서 이 서술상의 특징과 효과를 연결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아이 서술자. 이 어린아이 서술자의 특징은 현상을 왜곡하지 않는다. 원래 이제 이 어린아이 서술자는 믿을 수 없는 서술자라고 해요. 원래는. 근데 이제 이 소설 안에서의 나라고 하는 애는 그냥 사실만 그대로 전달하는 이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인물들의 심리를 추측하는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뭐 이제 아버지는 그런가 보다, 어머니는 그런가 보다, 할머니는 그런가 보다 라고 하는 게 전부 다 추측이기 때문에 그걸 믿을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정도? 이건 지난 시간에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볼까요? 작품에 반영된 당시의 삶. 여기 이제 사실은 이 소단원의 학습 목표예요. 작품에 반영된 시대적인 삶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다양한 표제가 쓰입니다. 만화, 마차, 연탄, 그 다음에 문화주택, 실내부집, 한잣집, 통행금지, 삼륜차, 노세, 백차, 등등등.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통해서 이 작품에서 보여주고자 한 주제, 가치는 일단 변하지 않는 건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의 소중함이야, 가족의 소중함. 책임을 다하는 아버지의 태도.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가치는 꿋꿋한 삶의 적. 뒤에는 얘들아, 뒤에 한번 볼까? 뒤에는 빈칸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진 않고, 발단, 전개, 위기 결정, 결말에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놓은 거야. 그래서 이거는 또 덥지? 봐봐! 그래, 너만 주워, 지금. 그래서 복습할 때 요거는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할 거냐면 너네는 밑에 얘들아, 이거 보여? 발단 부분의 핵심? 이건 너네가 쓰는. 그 다음에 여기 뒤에도 보면 전개 부분의 핵심, 위기 부분의 핵심, 결정 부분의 핵심, 결말 부분의 핵심이 다 나오죠? 근데 이제 뭐 하면 돼? 지금부터 쓰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맞춰줄 거야. 근데 이거 뭐야? 앞에 날개 있는 답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물론 날개에 빈칸이 있지만 그거 참고해가지고 지금 한번 써보세요. 응? 갔다 오세요. 빨리 써. 이렇게 버리면은 누가 재활용을 하는 거야? 지가 다 버려야겠지? 어,
와. 문제 안 나와. 음. 배터리 다 됐어. 야, 유빈이 열심히 하자. 빨리 써. 간단하게라도 써. 키워드만이라도 써. 키워드만이라도. 너네가 하는 거고 내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니까. 어디 갔어? 우리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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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개. 어차피 이거 순서대로 나와 있으니까 너네도 참고해서 봐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2, 3년 전부터 우리 동네에 생긴 변화는 무엇인가? 동네의 빈터에 문화주택이 들어서고, 원래 있던 허름한 집들과는 골목 하나를 경계로 하여 나누어졌다. 라고 써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구동네 사람들과 새동네 사람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도 보면 또 날개가 있을걸? 없네? 응. 그 다음에 이제 구동네와 새동네 사람들이 노새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까다. 일단 구동네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노새가 익숙한 존재. 왜냐면 한 공간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새동네 사람들한테는 신기한 구경거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새동네 아이들이랑 구동네 아이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아, 이거는 답이 써있네. 서로 친하게 지내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거죠. 서로 친하게 지내지 않았다. 당연히 이제 노는 방식도 다르고 친한 친구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면 되고, 그 다음에 전기부 파트에 날개 볼까요? 자, 내가 아버지에 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 이유. 여기 보면 아무리 찾기 힘든 일이라도 척척 잘 찾아냈고, 연탄 공장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일을 믿고 맡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를 지금 선생님이 본문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신임이라고 필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작품에서 아버지가 우라질이라는 비속어를 써. 어? 그게 안 나와 있네, 그치? 여기는 그 날개가 빠져있네. 여기다 그냥 써주면은 너네는 그 뒤에 답에다 쓰세요. 54페이지에 너네는 쓰면 돼, 그냥. 여기 79번이라고 돼 있지. 비속어를 쓰는 이유. 도시 민민들의 투박하고 거친 생활. 생활감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원래 비속어를 쓰는 이유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비속어나 사투리를 쓰는 이유, 사실성과 현장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위기 파트. 자, 노새가 도망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 관심 없죠.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서 그냥 웅성거리고 말지.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아버지를 보는 나의 심정 슬펐겠지. 아버지가 안쓰럽게 느껴졌을 것이다. 혹은 안타깝게 느껴졌을 것이다. 다 맞아요. 안쓰럽게, 안타깝게, 아버지에 대한 연민, 다 맞아요. 그 다음에 내 눈에 자동차들이 노새처럼 보이니까 당연히 이제 노새를 찾아야 된다는 절박함, 다급함, 꼭 찾고 싶은 절박한 마음 때문에 노새가 자동차처럼 느껴질 거지. 결국 플러스 거기에 얘가 나이가 어려.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노새의 의미. 자, 노새는 우리 가족,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한테
식구같이 정이 많이 든 친근하게 정이 많이 들었고 멀리서도 보이면 반가운 분위기.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아버지가 3년차를 뺄 수 없는 이유는 당연히 돈이 없어서예요. 돈이 없어서. 또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왔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을 것이고 아버지는 원래 마부였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익숙한 것을 좋아한다라고 했죠. 새로운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꿈이 나온 이유. 왜? 이건 중요한 거지. 꿈 이야기를 통해 말하려는 의미. 노새를 찾고 싶은 마음과 플러스 결국엔 노새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결말을 암시하는 곡선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와 손을 맞잡고 기분 좋았겠지. 기쁨. 그리고 가족이라는 유대감. 사실 이 소설은 노새가 도망갔어. 그래서 1970년대 사람들이 못 살았어가 진짜 주제라기보다는 가족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정. 자, 나가 아버지를 보면 노새를 떠올린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건 답이 다 나와 있네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말이나 노새를 다루었기 때문에 혹은 아버지가 원래 말이나 노새처럼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가 칠수어머니의 말을 떠올린 까닭은 도시의 삶에 적응할 수 없다라는 걸 이제서야 얘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결말 부분에 도시의 삶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칠수 엄마의 말을 떠올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과제를 적읍시다. 사실 진도를 더 나가도 되는데. 아니야. 노세 두 마리로 충분해? 근데 원래 우리 3시간 반 수업이라 1시에 끝나는 게 맞아. 지금 12시 15분밖에 안 됐어. 뭘 하긴. 진도를 더 나가면 돼. 어? 테스트에서 아까 했잖아. 거짓말. 더 모르는 게 뭐가 있어. 이 쉬운 문제를. 진도 더 나가기 싫다고? 의문해야 되는데. 머리가 터지진 않아. 그러면은 일단 과제를 먼저 쓰고 테스트 해설을 그럼 좀 더 할게요. 됐지? 3주차 봐봐. 3주차 이거 3주차 과제 맨 앞 페이지에 과제 쓰는 거 있어. 거기 한번 펼쳐볼까요? 이건 지난주 숙제니까 지워도 되지 이제? 올리드. 그다음에 너네 뭐지? 평가 문제지. 문제. 그다음에 별이 내신별 맛이에요. 그거 안 갖고 왔 여기 있나? 동혁이는
동혁이 아이 좋아하는 그 나라에 있습니다. 아니요. 아현 3. 19에서 47. 19에서 47. 심한 잠시만요. 올리드 과제 아직 안 끝났어? 52에서 56페이지 30번까지.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우리 그거를? 노세두마리 파트 풀어놓은 거. 그 다음에 내신 별맛은 65에서 83페이지까지. 일단 그 다음에 평가 문제집은 내가 가면 다시 얘도 딱 그 노세 거시기 그 파트인데. 아니 그래도 소설이 길잖아. 저기 다문제인데 진짜 너무 좋겠어. 아니 맞아. 소설이 길어서 어쩔 수 없대 이거는. 아이고야. 아니 그냥 개발잖아 이거. 문제가 한 페이지에 3개씩 박혀 있는데 그거 알아? 20에서 40. 와, 헷갈린데 도대체. 미리미리 해 그러니까. 이제 거의 1995년에 히로시마였는데. 그리고 때문에 어제 2시간 됐는데. 이까지 용감하고 기다렸어. 그냥 48에서 51. 아직 개발은 네. 왜? 너무 적어? 오늘도 2시간 됐는데 이걸 왜 2시까지 해, 이 숙제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 55부터 음? 까지. 뭐라고? 잘못 적은 아니야. 예전에 책 보고 쓴 거야, 나. 예전에 그냥 페이지 문제가 그래서 다음 주 숙제가 조금 많잖아, 조금. 조금 많잖아?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세요. 숙제를 몰아서 할 생각 하지 말고. 평가 문제집이 어디서부터 어디? 10에서 43, 48에서 51, 오케이. 그리고 네? 단어 꼭 외워. 알겠지? 나 분명히 얘기했어. 단어 꼭 외우라고. 단어 꼭 외워. 알겠지? 나는 단어는 객관식으로 안 돼. 그렇다고 뜻을 쓰는 거를 내진 않아. 그러면 진짜 나쁜 사람이고, 그지? 단어, 그 뜻을 보고 단어를 쓸 수만 있으면 돼요. 너네가 진도를 더 나가기 싫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쳤으니, 소리 한번 나와서 그래. 그래서, 시험지 해설을 조금 더 하고, 문제 유형 정도만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문제 유형이랑, 그래, 다 해, 그냥. 자, 1번 봐봐, 1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겠다, 안 되겠다. 자, 1번. 요거 갈래가 뭐야? 시 너 이 문제 맞았지? 맞아서 틀렸어. 맞았는데 왜 C라고 대답해? 서정씨 수필이죠, 수필. 수필의 특징, 갈래적인 특징을 찾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는 거였고, 이제 1번은 사실 내용이랑 관련된 거. 어린 시절의 추억을 회상하는 거, 오케이. 시간의 흐름도 맞아요. 왜냐면 아침에 출발해서 뭐 점심이 되고 뭐 저녁이 되고 시간의 경과가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글쓴이가 본 풍경. 그래서 그 읍내의 풍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여기까지 맞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까지 맞는데 뒤에 허구를 가미해 창작한 소설이다는 적절하지 않죠. 소설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 다음에 시간과 장소 변화에 대한 인물의 심리. 처음엔 얘가 두려워.
라고 얘기를 하죠. 스스로. 근데 나중에는 어땠냐면 즐거웠어. 즐거워. 그래서 심리 변화가 잘 나타나니까. 근데 그게 시간과 장소의 변화에 따른 게 맞으니까 저렇게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윗글의 기억에서 미음, 세부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잖아요. 이런 거 진짜 틀리면 안 돼요. 안 틀리겠지만 실제 시험에서도 나와 친구가 원치 않게 얘는 가고 싶어서 난리를 쳤잖아. 원해서 간 거예요. 원해서. 알겠어요. 이제 그거 뭐야? 히터 틀어줘야겠다. 저 자리에다가. 나머지는 다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험 관련된 문제. 여기 보면 3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랑 가를 연결지어서 나를 읽은 사람들이 가에 대해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내용을 찾으라고 해요.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상처는 고통이야. 하지만 교훈이 있어서 성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픔이 오히려 저를 성장하게 했어요. 아픈 자리에 화사한 꽃이 피어나게. 이게 이제 성장을 의미하는 거. 그러면 3번에 몇 번이 답이에요? 1번이 답이죠. 고통이 사람을 성장하게 한다. 그래서 상처라고 하는 너네 이거 다 쓰세요. 검사할 거야. 검사할 거야. 진도 안 나가는 대신에 이거 하는 거잖아. 상처라고 하는 부정적인 대상에서 교훈을 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심리적 인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파란색 뭐예요? 어? 나는 파란색. 화살표 옆에 교훈. 이건 아까 5번은 받고, 그 다음에 4번. 자, 가에서 시인이 심리적 인식을 형상화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 뭘 묻는 거냐면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거죠. 적절한 거 2개 고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1번, 대상의 모습을 다른 사물과 대조하고 있다. 그래서 어린 매화나무랑, 물론 고목도 매화나무지만, 고목이랑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일한 음보수의 반복. 음보가 뭐야, 음보. 물론 여긴 안 나오지만. 음보는 자연스럽게 끊어 읽는 걸 음보라 그래요. 끊어 읽기의 단위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근데 안 나와. 그 다음에 의성어 반복도 안 나와요. 대상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하여 시각적 이미지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묘사겠지.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1번, 4번은 불러. 그 다음에 5번 화자의 속마음을 반대로 표현하여 이거는 반어에 대한 설명인데 이 시는 반어가 아니라 역설이 나오기 때문에 틀린. 그 다음에 5번 아까 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6번은 촉각적 심상이지. 어루만지다 라고 했으니까 촉각적 심상으로 적절한 거. 5번. 서늘어 놓자라 열로 상기함. 거기에 플러스 위에 나와 있는 시와의 공통점을 하나 더 찾으라고 한다면 이거 2개를 대조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위에 나와 있는 시와 공통점이고 나머지 1, 2, 3, 4 봐주면 매와 향기 홀로 아득하니 이게 후각적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예문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아니 나고 청각적. 봄에는 연녹색 물결이 북쪽으로 퍼져 올라간다 시각적. 4번은 뭘까? 4번. 티끌만한 잘못이 맷방석만하게 동산만하게 커 보이는 때가 많다. 신상 있을까 없을까? 신상 없어요. 여기에 쓰인 표현 방법은 과장. 티끌만한 잘못이 동산만하게 커 보인다. 자, 그 다음 페이지. 7번 했고, 그쵸? 그 다음에 8번. 역설이잖아요, 역설. 그러면 역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시에서도 쓰인 표현 방법을 찾아야 돼요.
1번에 뭐야 1번 이거. 나보기가 역겨워 어쩌고 저쩌고. 맨날 나오는 거잖아. 어? 단어. 맞아, 맞아. 김소월도 맞아요. 잘했어. 뭘 초혼이야. 진달래 꽃이지. 어. 그 다음에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거 뭐야? 서리. 우리 배우는 시에는 서리법도 나와요. 그래서 밑줄 친 부분의 표현 방법을 물었을 때 얘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3번. 나는 박힌 별이 돌처럼 아파서 이렇게 한생애를 허둥거린다. 돌처럼. 과장도 맞아. 비유 중에 뭐야? 지규. 그 다음에 이거 뭐야?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루하루 꽃잎이 지는 어느 날. 헤어지자. 뭐 하면서 헤어지자야?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헤어지자지. 그럼 뭐야? 도치잖아. 너네 진짜 이런 문제 역설만 찾을 수 있으면 어떡해. 얘도 시에 지금 나오잖아, 도치법이. 그 다음에 소리 없는 아우성. 이게 이제 역설이었죠. 아우성이 뭔지는 알지? 응. 크게 소리치는 거. 그러고 다음 페이지. 여기는 아까 앞에서 봤던 문제들이랑 비슷한 문제들이 나와가지고 9번 설마 작품을 아름답게 읽는 것과 배경 지식을 얻는 건 다른 문제죠. 배경 지식을 얻으려고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11번 글쓴이의 경험과 일치하지 않는 거. 책을 찾지 못해서 점원의 도움을 받는 거지. 서점을 찾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서점은 그냥 사람들한테 물어보라 찾았다라고 나와. 그 다음에 11번. 2번. 보면 이제 가장 주된 주제는 이제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건데 그건 지금 없잖아.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군청 직원들이 도와줬으니까. 그 다음에 12번. 에헤. 다시 볼까요? 다시가 어려운 시는 아닌데, 그래도 교과서에는 없는 거니까. 여기 보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어디 있으랴? 라고 나와요. 이 시는 이거만 잘 읽으면 끝난 거야. 왜 낯서요? 너가 벽제 해줄 거야? 이거 방음벽이라 비싸단 말이야. 자, 그럼 여기서 흔들린다라고 하는 건 막 방황한다라는 뜻이에요. 인간으로 따지자면. 근데 이런 방황과 고난을 겪어야 꽃이 피울 수 있는 거야. 이게 성장을 의미하는. 그리고 여기에 쓰인 표현 방법 서리법이죠.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얘들아. 단순히 주제상의 공통점을 묻는 거 말고 표현상의 특징으로 비슷한 게 뭐가 쓰였어? 어디 있으랴 서리법. 그 다음에 있으랴 분결어미 반복. 근데 있으랴 말고 여기도 막 피었나니 세웠나니 이렇게 나오잖아. 저런 표현상의 특징도 같이 공통점으로 찾아주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신상? 신상? 시각적 심상? 빛나는 꽃들. 시각적 심상. 젖으며 피어난 시각적 심상.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시원히 썼어. 이거 다 써야 집에 갈 수 있다 그랬지. 근데 12번은 되게 쉬웠어요. 그냥
나와 나는 비슷한 심리적 인식,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랑 왜 X 쳐놨지 내가? 적절한 거 찾는 건데? 주제가 동일하다라는 뜻이죠. 상처를 통한 성장. 다음에 13번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14번 있잖아, 14번. 이런 류의 문제가 많이 나오죠. 나를 영상으로 만들었을 때 혹은 나를 시화, 그림으로 만들었을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이것도 결국에는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거예요.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어? 이런 걸 물어보는 거니까. 됐어? 네. 그 다음에 화자의 평가가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난 부분은 이제 의연하다라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게 3번이었던 것 같은데, 틱은.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주면 되는 거. 3번 아니야? 15번. 15번 안 했다고? 없다. 아니, 여기 있네. 하하하. 하하하. 기억에서 강조하는 대상과 표현 방법에 대해 기억이 뭔데? 야, 저기. 그거지. 묘사잖아, 묘사. 시각적인 묘사. 그 막, 고목의 겉모습을 묘사한 부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니은의 사용된 표현법. 니은은 역설이죠. 근데 봐봐. 3번도 맞는 설명이에요. 앞에까지는.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을 제시하는 건 맞지만 그것이 신상이 아니라 주제를 강조하는 거라서 틀리고. 그 다음에 5번은 도치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17번. 17번도 표현상의 특징이잖아. 봐봐. 대조. 같은 글자 반복이 종결어미가 반복된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시각적 이미지. 문장 성분의 어순을 바꿨다. 고치법. 5번은 나오지 않죠. 불규칙적인 행의 구분. 물론 불규칙적인 행의 구분이라고 해도 뭐 틀렸다고는 할 수 없어요. 완전히. 근데 그게 뭐 시의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틀린 거. 그 다음에 18번. 안 해도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19번도 보면, 물론 이제 모르는 시라고 치고, 이 시가 모르는 시라고 치고 문제를 풀면, 주제랑 가장 상관이 없는 걸 골라주면 돼요. 꽃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야, 이 시는. 상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꽃이 아니라.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는 게 어때요? 28번만 잠깐 볼까? 28번만? 자, 1번에 무슨 심상 쓰였어요? 1번에. 미감적 심사. 그 다음에 발소리 타박타박. 청각, 서늘함, 촉각, 빨간 숯불. 시각적 심사. 지금 우리 시에 쓰인 건 촉각적이랑 시각적이잖아. 다른 부분이 나왔을 때 이 예시가 나오면 찾아줄 수 있으면 돼요. 이제 알아서 잘 해오고, 그지? 단어 암기 꼭, 여기 단어 암기 써야 돼. 까먹게. 단어 꼭 암기. 단어가 한 100개 정도 돼요. 씨? 그래서 시에 나와 있는 단어랑 그 다음에 소설에 나와 있는 단어 다 합쳐서 하면 돼. 할 수 있어, 우리는.